건국대에서 의문의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를 상반기에 겪었기 때문에 아마 더 좀 놀라는 것이죠. 신상엽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환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며칠째 폐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중심으로 결핵 같은 질환, 전염성 질환의 이제 대규모 유행은 이제 있어 왔지만 지금 지금 건대에서 발생한 그런 유행 같은 경우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증상을 가진 폐렴으로 보여서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발생하고 있는 이 형태가 이례적인 겁니까? 지금 이제 둘 다 좀 이례적인데요. 예. 보통은 이제 폐렴이라 그러면 열나고 폐 감염증 생기면서 가래 생기고 전신 증상 심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발생된 환자들의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폐렴이라기보다는 비정형 폐렴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때 이제 발생하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폐 염증은 굉장히 심하거나 이런 다른 형태의 좀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전형적인 폐렴의 양상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의 증상도 전형적인 폐렴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나 이런 것도 기존의 패턴하고는 다른 겁니까? 지금 늘어나는 속도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폐렴이 전염성이 있는 폐렴이라 그러면 그 잠복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숫자가 늘어날 텐데 지금의 형태는 어떤 한 위험 요인에 한꺼번에 노출돼서 생긴 폐렴과 유사한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그건 속도가 빠른 건지 아니면 그 원인 요인에 많이 노출이 돼서 한꺼번에 생긴 건지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지금. 네. 아니 과거에도요.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원인에 한꺼번에 노출돼서 폐렴에 한꺼번에 걸렸던 사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폐렴이 한꺼번에 발생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것이 증세가 폐렴 비슷하지만 사실은 폐렴이 아니라 다른 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폐렴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감염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 보고됐었던 적은 없는 새로운 증상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이례적입니다. 예. 여기가 동물생명과학대이고 초기에 발생했었던 분들이 동물을 접촉했었고 그래서 동물과 몸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없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이 유행의 역학적 단서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물생명과학대라는 동물을 다루는 실험실 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초기 학생들이 젖소품평해라는 그런 동물과 접촉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0명 이상이 갑자기 이제 비슷한 유사 증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근데 폐렴의 양상이 이제 전형적인 폐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폐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비특이적 폐렴이라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부르는데 그런 비특이적 폐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행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 역학조사를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이 질환이 수인성 감염병, 물이나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물, 음식,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를 해서 이제 조사를 나가고요. 근데 지금 질환 같은 경우는 감염병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 호흡기 감염병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람에 대한 부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역학적 단서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몇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감염증 중에서 세균이 원인일 가능성, 바이러스가 원인일 가능성, 이런 호흡기 폐렴일 가능성에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걸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동물과 사람이 동물이 연관된 그런 감염이기 때문에 인수 공통 감염병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인수 공통 감염병에서는 이제 브루셀라나 큐피버 같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발표가 이제 얼마 전에 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검사들 PCR 검사를 해서 나갔다고 해서 이제 결과상 음성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해석이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게요. 이 PCR이라는 검사가 유전자를 증폭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체에 균주가 있지 않는 한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이 심해서 그 폐렴 그 바이러스 그 분비물 안에 폐렴과 연관된 병원체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검사가 나오지만 그 안에 병원체가 없다 그러면 그 검사가 계속 음성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있어도. 그래서 위양성 위음성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아까 이제 비특이적 폐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특이적 폐렴의 원인균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이적 폐렴은 세포 밖에 존재하면서 그 본인들의 증식을 하면서 쉽게 진단이 되는데 비특이적 폐렴의 원인균들은 대부분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PCR이나 어떤 검사들에도 잘 측정이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 말씀은요. 그러면 일단 지금 브루셀라 큐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건당국이 했지만 브루셀라 큐열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겁니까? 지금 브루셀라나 큐열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4명은 이제 접촉을 했는데 네. 이제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요. 일단 잠복 기간 3주 정도고 예.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젖소나 접촉을 하거나 태반 같은 걸 밀접하게 만지거나 아니면 오염된 그런 것들 먹어야지 이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증상이 그리고 폐렴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브루셀라는 관절통이 심한 질환인데 사실 큐열 같은 경우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그런 젖소나 이런 분비물 아니라 호흡기로도 감염이 되고요. 큐열 같은 경우는 진드기로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 네. 폐렴이나 간염이 주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은 브루셀라보다는 큐열은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대한 검사가 지금 확진 검사가 제대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못 하고요. 호흡기 감염증에서 이제 PCR 검사가 나갔던 것들 같은 경우는 그 PCR 검사의 양성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면 그 병원체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지만 PCR이 음성이 나왔다고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검사가 확실치가 않다. 아직 잘 모르겠다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혈청 뽑고 3주 뒤에 혈청을 뽑아가지고 혈청의 역할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세포 안에 숨어있는 이런 비특이적 그런 감염병들은 그냥 바로 검사했을 때 PCR 검사 등에 잘 측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이제 오고 나서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인지를 하고 나면 맨 처음에는 그 항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다가 2, 3주가 지나면 항체가 활성이 돼서 피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뽑은 혈청과 3주 뒤에 혈청을 갖다가 그 균주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항체 효과가 올라가게 되면 그 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증거까지가 나와야지만 이 질환이 없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PCR 1차 검사만 가지고는 그 질환들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좀 복잡한 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메르스처럼 이것이 잘 몰랐었던 병인데 이것이 막 번져서 급속하게 퍼지고 또 목숨을 잃는 분도 생기고 그럴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조사 단계가 많이 이제 진척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 환자는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러 정황상 이게 사람 간 전파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브루셀라든 큐피버든 일정한 잠복기를 가지고 이제 질환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발병한 사람이 1차 감염자가 2차 감염자 이런 가는 동안에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건물에서 있었던 사람에게 국한돼 가지고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일정 위험 요인에 한꺼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그런데 봅니다. 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거죠? 오늘 또 나타나고 어제 10명 동안 늘어나고. 예를 들면 그 건물 안에 이제 여러 요인들 중에 지금 하나의 또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건초나 동물 사료나 이런 거 안에 네네. 곰팡이나 아니면 여러 것들이 오염이 돼 있었는데 예. 그게 제거가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노출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단순한 곰팡이 감염도 일으킬 수 있지만 가끔은 알레르기성 과민성 폐장염이라는 것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했던 시간에 따라서 그 잠복기에 따라 또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 기관 안에서 이제 어떤 원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31명이 어제까지 확인된 환자가 31명이었는데 그중에 23명은 증세가 호전됐다고 하는데 폐렴 증세가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항생제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 1차적으로는 어딘가 이제 그 세균이나 이런 쪽에 비특이성 폐렴에 그 세균 가능성이 이제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근데 일부는 또 이제 치료 없이도 바로 호전된 사람들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그 경과를 밟고 계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저런 좀 경과를 봐야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까? 한두 명은? 뭐 그런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폐렴 이외에 합병증이 생긴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 우리가 몰랐었던 어떤 새로운 괴질이 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 퍼져나가고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은. 지금 뭐 괴질 같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예측하고 찾아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지금의 양태를 봐서는 예측을 하고 찾아내려고 하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질환인 비특이성 폐렴 자체가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질환이라 시간을 두고 항체 검사하고 여러 검사를 반복해봐야 결과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폐렴 걸렸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었던 거죠. 폐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객담 검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폐렴은 이제 비교적 그 검사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전형성 폐렴 같은 경우는 검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저절로 호전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그 원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요. 지금 그 상황을 대략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그냥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거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현 상태는 일단은 건국대에 있는 한 그 실험실, 한 3개 정도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실험실과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폐쇄와 그다음 환자에 대한 적절한 역학조사와 관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수준에서 뭐 더 퍼져나가고 더 심해지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그 대기업 뭐 시험을 500명 치렀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래 걱정이거든요. 혹시 그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험 요소가 들어온 후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시험 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그 질환의 잠복기와 함께 이제 여러 정보를 더 얻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엽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